지은은 임신 36주 차였습니다. 배가 부른 몸으로 산부인과에서 나오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오늘도 혼자였죠. 남편 없이 받는 검진은 이제 익숙해졌지만 여전히 외로웠습니다. 요즘 따라 괜히 겁이 나요. 지은이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새 생명을 기다리는 기쁨보다 앞으로 혼자 감당해야 할 일들이 먼저 떠올랐거든요. 남편 민수는 6개월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갑작스러운 일이었어요. 아침에 출근길에서 일어난 사고였죠. 그날 아침 민수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어요. 오늘 저녁에 태교 음악 들어보자. 우리 아기도 좋아할 거야. 하지만 민수는 그 저녁을 보지 못했습니다. 산부인과도 혼자, 장도 혼자. 지은은 버스를 기다리며 생각했습니다. 기댈 어깨 하나만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싶은 사람도 이제 없어요. 버스 안에서 지은은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다른 임산부들은 남편이나 가족과 함께 병원에 오는 모습을 자주 봤습니다. 그럴 때마다 가슴 한편이 시렸죠.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한다는 현실이 무겁게 다가왔어요. 집으로 가는 길에 공원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뛰어노는 모습을 바라보며 지은은 잠시 걸음을 멈췄어요.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은데 내가 기댈 수 있는 사람은 점점 멀어지고 있어요.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은 참 따뜻한데 그걸 바라보는 나는 왜 이렇게 차가운 걸까요? 지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곧 태어날 아기도 저렇게 뛰어놀 텐데 과연 자신이 좋은 엄마가 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사실 지은에게는 엄마가 있었어요. 하지만 엄마 순이는 요즘 건강이 좋지 않았습니다. 68세의 나이에 당뇨병을 오래 앓아오셨고 최근 들어서는 자주 깜빡거리는 일이 많아졌어요. 지은은 단순히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은은 남편을 잃고 홀로 아이를 키워야 하는 상황에서도 엄마를 돌봐야 했습니다. 경제적 부담도 만만치 않았어요. 남편의 보험금과 적금으로 당분간은 버틸 수 있지만 아이가 태어나면 지출이 늘어날 테고 엄마의 병원비도 계속 들어갈 예정이었습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며 지은은 무거운 마음으로 집으로 향했어요. 복도를 걸으며 다른 집에서 들려오는 아이들 웃음소리를 들었습니다. 행복한 가족의 소리였죠. 언제쯤 자신도 그런 소리를 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집에 도착한 지은은 엄마가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계시는 모습을 보았어요. 순이는 요즘 시력이 나빠져서 TV 소리를 크게 틀어놓곤 했습니다. 뉴스가 나오고 있었는데 같은 뉴스를 몇 번째 보고 계시는 것 같았어요. 엄마, 저 왔어요. 지은이 인사했지만 순이는 잘 듣지 못했어요. 지은은 가방을 내려놓고 엄마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배가 불러서 앉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오늘 병원 어떠셨어요? 검진 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순이가 TV에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물었어요. 아기는 건강해요. 다음 주쯤 태어날 것 같대요.
지은이 배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다행이네. 순이는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그 이상의 관심이나 걱정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이것저것 자세히 물어보셨을 텐데 요즘은 반응이 무덤덤했어요. 엄마, 식사는 드셨어요? 약은 챙겨 드시고요. 지은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먹었어. 약도 먹었고. 순이는 여전히 TV에 시선을 고정한 채 대답했어요. 지은은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를 확인해 봤습니다. 아침에 준비해둔 도시락이 그대로 있었어요. 엄마가 거짓말을 한 거였죠. 요즘 들어 자주 있는 일이었습니다. 아마도 귀찮아서 또는 식욕이 없어서 그런 것이라고 지은은 생각했어요. 엄마, 이거 왜 안 드셨어요? 지은이 도시락을 들고 와서 물었어요. 아, 그랬나 깜빡했네. 순이가 미안해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은은 도시락을 전자레인지에 데워서 엄마 앞에 놓아드렸어요. 그리고 약통을 확인해 봤습니다. 오늘 먹어야 할 당뇨약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엄마, 약 드세요. 혈당 관리 잘 하셔야 해요. 지은이 물과 함께 약을 건넸습니다. 알겠어. 순이가 약을 받아들였지만 금세 TV에 다시 시선을 돌렸어요. 이런 일상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자신의 임신과 출산 준비도 해야 하고 동시에 엄마의 건강도 챙겨야 했어요.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했지만 주변에 기댈 곳은 없었습니다. 친척들은 모두 멀리 살거나 각자의 생활에 바빠서 연락도 뜸했죠. 이런 상황에서 곧 아기까지 태어날 생각을 하니 막막함만 커져갔습니다. 며칠 후 지은은 다시 산부인과에 갔습니다. 정기 검진을 받고 나오는 길에 몸이 무거워 걸음이 느려졌어요. 배가 많이 불러온 탓에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올랐죠. 병원 근처 작은 공원에 들러 벤치에 앉아 잠시 쉬기로 했습니다. 따뜻한 오후 햇살이 얼굴에 내려앉았어요. 놀이터에서는 아이들이 웃으며 뛰어노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네를 타는 아이들의 즐거운 웃음소리, 미끄럼틀을 타며 와 하고 소리치는 목소리들이 공기 중에 퍼져나갔죠. 지은은 자신의 배를 쓰다듬으며 생각했습니다. 우리 아기도 저렇게 뛰어놀 날이 오겠지. 그때 옆 벤치에 앉은 중년 여성이 조심스럽게 말을 걸어왔어요. 저기 실례지만 임신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여성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지은은 깜짝 놀라며 돌아봤어요. 네. 아, 36주예요.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처사이세요? 여성은 친근한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지은은 잠시 망설이다가 짧게 대답했어요. 네. 여성은 50대 중반 정도로 보였습니다. 깔끔한 베이지색 재킷에 단정한 옷차림이었고 온화한 인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눈가에 잔잔한 주름이 있었지만 그것이 오히려 따뜻함을 더해 주었죠. 저는 정미라고 해요. 이 근처에서 일하고 있어서 가끔 이 공원에 와요. 정미는 자연스럽게 자기 소개를 했습니다.
지은도 인사를 했어요. 지은이라고 합니다. 둘 사이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은은 낯선 사람과의 대화가 어색했지만 정미의 따뜻한 분위기 때문에 마음이 조금씩 열리는 것을 느꼈어요. 사실 무서워요. 지은이 마음을 열고 말했습니다. 자신도 놀랄 만큼 솔직한 말이 튀어나왔죠. 잘할 수 있을까? 혼자서 키울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이 많아요. 정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지은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어요. 그런 마음 충분히 이해해요. 첫 아이를 가진 모든 엄마들이 느끼는 감정이죠. 하지만 잘 해내실 거예요. 정미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강해 보여요. 지금 이렇게 혼자서도 아기를 잘 돌보고 계시잖아요. 가족은 어떻게 되세요? 정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지은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엄마랑 둘이 살아요. 근데 엄마가 요즘 좀 많이 아프세요. 그렇구나. 정미가 안쓰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정미는 좋은 상담사 같았습니다. 지은의 이야기를 끝까지 잘 들어주고 적절한 때에 공감하며 위로를 건넸죠. 지은은 오랫동안 누군가에게 이렇게 마음을 털어놓아 본 적이 없었어요. 남편분은 어떻게 되세요? 정미가 더욱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은의 얼굴이 순간 어두워졌어요. 6개월 전에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지은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정민은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대신 지은의 손을 가만히 잡아주었습니다. 많이 힘드시겠어요? 정미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은은 오랜만에 누군가의 따뜻한 위로를 받았어요.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올라왔고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연락처 남겨도 될까요?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정미가 지갑에서 명함을 꺼내 건넸습니다. 명함을 보니 정미는 사회복지사였어요. 지역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지은이 명함을 받으며 진심으로 말했어요. 해가 서서히 기울어가고 있었습니다. 놀이터의 아이들도 하나둘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저도 이제 가봐야겠어요. 오늘 정말 좋은 시간이었어요. 정미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렇게 두 사람은 헤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지은의 발걸음은 올 때보다 가벼워져 있었어요. 오랜만에 따뜻한 만남이었고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일주일 후 지은은 새벽 3시경 날카로운 통증에 잠에서 깼습니다. 아랫배가 조이는 듯한 아픔이 주기적으로 찾아왔어요. 진통이 시작된 것을 직감했죠. 침실 옆방에서 자고 있던 엄마 순이를 깨웠습니다. 엄마, 아기가 나올 것 같아요. 병원에 가야겠어요. 순이는 놀란 표정으로 일어났어요. 평소보다 더 혼란스러워 보였지만 딸을 위해 서둘러 준비를 했습니다. 지은은 미리 준비해둔 출산 가방을 들고 택시를 불렀어요. 병원으로 가는 길 진통이 점점 강해졌습니다.
지은은 숨을 고르며 참으려 했지만 파도처럼 밀려오는 고통에 작은 신음을 내뱉을 수밖에 없었죠. 순이는 딸의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괜찮다, 지은아. 곧 도착해. 병원에 도착한 후 간호사들이 지은을 휠체어에 태워 산부인과로 데려갔습니다. 진료 후 의사는 자궁문이 많이 열렸다며 즉시 입원을 지시했어요. 엄마, 저 들어가요. 지은이 진통 중에도 엄마를 걱정했습니다. 순이의 얼굴에 당황스러운 기색이 역력했거든요. 응, 들어가. 나는 괜찮으니까 여기서 기다릴게. 순이가 대답했지만 목소리에는 불안함이 묻어 있었어요. 하지만 순이는 병원 환경에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복잡한 병원 구조와 낯선 환경이 치매 초기 증상을 가진 순이에게는 혼란스러웠어요. 화장실을 찾으러 갔다가 길을 잃고 다른 층을 헤매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간호사들이 순이를 찾아다녀야 했죠. 어르신, 여기 계셨군요. 가족분들이 찾고 계셨어요. 아, 미안해요. 화장실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서. 순이는 멋쩍은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분만실에서 홀로 출산을 준비하는 지은에게 간호사가 다가왔어요. 보호자분이 어디 계세요? 연락이 안 되시는데요. 엄마가 아마 화장실에 가셨을 거예요. 지은이 진통으로 인한 고통을 참으며 힘들게 대답했습니다. 사실 마음 한구석에서는 엄마가 또 길을 잃었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스쳐 지나갔어요. 진통은 계속 강해졌고 지은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남편이 옆에 있어 손을 잡아주고 격려해 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힘내세요. 거의 다 왔어요. 의료진의 격려 속에서 지은은 마지막 힘을 쥐어짜내며 분만에 임했습니다. 결국 지은은 혼자서 출산을 해야 했어요. 남편도 제대로 된 보호자도 없이 말이죠. 오직 의료진의 도움만 받으며 사투를 벌였습니다. 오후 2시 32분 아기의 첫 울음소리가 분만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축하드려요. 건강한 아들이에요. 다행히 아기는 건강하게 태어났습니다. 3.2kg의 튼튼한 아들이었어요. 지은은 간호사가 건네준 아기를 품에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과 안도감, 그리고 홀로 감당해야 할 책임감이 복잡하게 얽힌 눈물이었죠. 민수야, 아빠를 닮았네. 지은이 아기에게 속삭였어요. 아기의 작은 손가락, 오똑한 코가 돌아가신 남편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병실로 돌아간 지은을 순이가 맞았습니다. 하지만 손자를 보는 순이의 반응은 생각보다 담담했어요. 건강하게 태어났네. 순이가 간단하게 말하며 아기를 내려다봤습니다. 지은은 엄마가 더 기뻐할 줄 알았는데 무덤덤한 반응에 서운함을 느꼈어요. 하지만 치매 때문일 거라고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출산 후 며칠간 병원에 머물면서 지은은 현실의 벽을 실감했습니다. 다른 산모들은 가족들의 정성스러운 돌봄을 받는 모습이 부러웠어요. 하지만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산후조리원에 가려고 알아봤지만 비용이 너무 비쌌어요. 2주 기준으로 300만 원 넘게 드는 비용은 지은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이었습니다. 엄마의 병원비와 생활비를 생각하면 더욱 부담스러웠죠. 엄마, 집에서 조리해도 될까요? 그래야지. 돈이 어디 있어? 순이가 현실적으로 대답했습니다. 결국 지은은 퇴원 후 집에서 산후조리를 하기로 했어요. 엄마가 도와줄 거라고 기대했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집에 돌아온 첫날부터 어려움이 시작됐어요. 엄마, 제가 좀 쉬어야 해요. 아기 잠깐 봐주실 수 있어요? 지은이 지친 몸을 이끌고 부탁했습니다. 나도 아프다. 너무 피곤해. 순이가 거절했어요. 치매 증상이 점점 심해지면서 육아 도움은커녕 자신의 일상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지은은 출산 후 몸조리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혼자서 육아와 살림, 그리고 엄마 돌봄까지 해야 했습니다. 밤마다 깨서 수유하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낮에는 집안일을 하느라 제대로 쉴 틈이 없었어요. 현실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가혹했습니다. 산후 2주가 지났을 때 지은은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밤낮 없이 우는 아기 민수, 점점 심해지는 엄마의 치매 증상, 그리고 회복되지 않는 자신의 몸까지. 모든 것이 한계점에 다다르고 있었어요. 새벽 4시, 또다시 민수의 울음소리에 깨어난 지은은 후들거리는 다리로 일어났습니다. 수유를 하는 동안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이렇게 지쳐서는 아기도 엄마도 제대로 돌볼 수 없을 것 같았죠. 그때 공원에서 만났던 정미 씨가 떠올랐습니다. 그녀가 건네준 명함이 냉장고 문에 붙어 있었어요. 망설이다가 지은은 용기를 내어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원에서 만났던 지은이에요. 지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 지은 씨. 출산하셨군요. 축하드려요. 어떻게 지내세요? 정미가 반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감사해요. 그런데 혹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정말 힘들어서요. 지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남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더 이상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었거든요. 물론이죠.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내일 시간 되시면 집으로 방문해도 될까요? 정미가 따뜻하게 제안했습니다. 정말 괜찮으세요? 너무 폐가 되는 것 같아서. 전혀요. 이런 일이 제 일이에요. 걱정 마세요. 다음 날 오후 정미가 지은의 집을 방문했어요. 문을 연 지은의 모습을 보고 정미는 깜짝 놀랐습니다. 2주 전 공원에서 만났을 때보다 훨씬 야위고 지쳐 보였거든요. 지은 씨, 많이 힘드셨겠어요. 정미가 안쓰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집 안 상황을 둘러본 정미는 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았어요. 아기용품들이 어수선하게 널려 있고 설거지가 쌓인 싱크대, 그리고 빨래 더미까지. 무엇보다 순이의 상태가 심각해 보였습니다. 어머님 상태는 어떠세요? 정미가 소파에 앉아
멍하니 TV를 보고 있는 순이를 보며 물었어요. 요즘 많이 안 좋아지셨어요. 기억도 자주 잊으시고 밤에 잠도 못 주무세요. 어제는 새벽에 밖으로 나가려고 하셔서 깜짝 놀랐어요. 지은이 지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민수가 울면 엄마가 더 혼란스러워 하세요. 아기 우는 소리를 못 견뎌 하시더라고요. 정민은 지은의 상황을 차근차근 파악했어요. 신생아를 혼자 키우면서 치매 초기 증상의 어머니까지 돌봐야 하는 상황. 그야말로 이중고, 삼중고였습니다. 일단 긴급하게 도움이 필요한 부분부터 해결해 봅시다. 정미가 메모장을 꺼내며 말했어요. 산후도우미 서비스를 신청해 드릴게요. 하루 4시간씩이라도 도움을 받으시면 많이 나아질 거예요. 그리고 어머님을 위한 주간보호센터도 알아보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지은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 구체적인 도움을 제안해 주니 안도감이 밀려왔어요.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정미가 설명하는 서비스들을 듣다 보니 모든 것에 비용이 들었어요. 산후도우미는 한 달에 80만 원 정도, 주간보호센터는 월 40만 원 정도 들어요. 정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은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남편이 돌아가신 후 보험금으로 당분간은 버틸 수 있었지만 매달 그 정도 비용을 지출하기에는 부담스러웠습니다. 정부 지원 서비스도 있긴 해요. 하지만 대기자가 많아서 몇 개월은 기다려야 할 것 같아요. 정미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조금만 더 버텨볼게요. 지은이 억지로 웃으며 말했지만 정미는 지은의 상태가 이미 위험 수준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지은 씨, 무리하시면 안 돼요. 산후 우울증도 걱정되고요. 저는 괜찮아요. 민수만 건강하게 키우면 되니까요. 하지만 지은의 몸과 마음은 이미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어요. 체중은 계속 빠지고 있었고, 밤에는 민수가 자는 동안에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항상 불안하고 초조했죠. 정민은 집을 나서면서 깊은 걱정에 빠졌습니다. 전문가로서 지은의 상황이 매우 위험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도움이 시급했지만 현실적인 제약들이 발목을 잡고 있었습니다. 내일 복지관에 가서 긴급 지원 방법을 더 알아봐야겠어. 정민은 혼잣말을 하며 걸어갔습니다. 지은과 같은 상황에 놓인 사람들을 위해 더 많은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절감했어요. 산후 한 달이 되었을 때 지은에게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연일 계속된 수면 부족과 극도의 피로가 누적되어 있던 상황이었어요. 그날도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새벽 5시 민수의 울음소리에 잠에서 깬 지은은 비틀거리며 일어났어요. 머리가 무겁고 눈앞이 흐릿했지만 아기를 달래기 위해 서둘러 분유를 준비했습니다. 수유를 마치고 민수를 재우려는데 이번에는 순이가 방에서 나와 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엄마, 아직 새벽이에요. 조금 더 주무세요. 지은이 순이를 방으로 데려가려 했지만 순이는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나 집에 가야 해.
여기가 어디야? 치매 증상으로 인해 자신의 집도 인식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지은은 30분 넘게 엄마를 달래서 겨우 재웠습니다. 오전 9시 다시 민수가 울기 시작했어요. 기저귀를 갈아주고 수유를 하러 아래층으로 내려가는 길이었습니다. 지은은 아기를 안고 조심스럽게 계단을 내려가고 있었죠. 그때였어요. 며칠째 제대로 자지 못한 탓에 어지러움을 느낀 지은이 발을 헛디딘 것입니다. 계단 중간에서 균형을 잃고 넘어지려는 순간 지은은 본능적으로 민수를 보호하려 했어요. 다행히 3계단 정도 굴러떨어졌지만 지은이 민수를 꼭 안고 있어서 아기는 다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은의 무릎과 팔꿈치에 상처가 났고 온몸이 아팠어요. 괜찮아, 괜찮아. 지은은 우는 민수를 달래면서도 자신의 무력감에 절망했습니다. 만약 더 심하게 다쳤다면, 아기가 다쳤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했어요. 그날 밤 지은은 홀로 울었습니다. 아기는 또다시 계속 울고 있었고 순이는 밤중에 일어나 집 안을 돌아다니며 잠을 깨웠어요. 몸도 아프고 마음도 지쳐서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안 되겠다. 지은은 용기를 내어 친척들에게 도움을 요청해 보기로 했어요. 먼저 고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고모, 저예요. 지은이에요. 아, 지은아. 어떻게 지내니? 아기는 건강하고. 네, 다행히 건강해요. 그런데 혹시 며칠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정말 힘들어서요.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은아, 미안하다. 우리도 애들 키우느라 힘들어서. 큰애가 중3이라 학원도 다녀야 하고. 고모가 미안해하며 말했지만 지은에게는 거절이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이해해요. 지은이 실망감을 숨기며 대답했습니다. 작은아버지에게도 연락해봤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어요. 지은아, 내 상황은 이해하는데 우리도 아내가 아파서 병원을 다녀야 하거든. 정말 미안하다. 모두들 나름의 이유가 있었고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도움은 아무도 주지 않았어요. 지은은 점점 깊은 고립감을 느꼈습니다. 며칠 후 더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저녁 8시경 민수의 몸이 뜨거워진 것을 발견한 지은은 체온을 재어봤어요. 38.5도였습니다. 어떻게 하지? 생후 1달 된 아기의 열은 심각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던 지은은 서둘러 응급실로 가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순이를 혼자 두고 갈 수 없다는 것이었어요. 엄마, 민수가 아파서 병원에 가야 해요. 같이 가실 수 있죠? 병원? 왜 병원에 가야 해? 순이는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지만 지은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응급실에 도착한 지은은 접수를 하고 대기실에서 기다렸어요. 하지만 순이는 낯선 환경에 불안해하며 계속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여기가 어디야? 집에 가고 싶어.
순이가 큰 소리로 말하자 다른 환자들이 쳐다봤어요. 엄마, 조용히 하세요. 여기 아픈 사람들이 많아요. 지은이 속삭였지만 순이는 더욱 불안해했습니다. 할머니 좀 조용히 시켜주세요. 우리도 아픈데 시끄러워요. 한 환자가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지은이 고개를 숙이며 계속 사과했어요. 한 손으로는 열이 나는 민수를 안고 다른 한 손으로는 돌아다니려는 순이를 붙잡고 있어야 했습니다. 밤 11시가 넘어서야 민수의 진료가 끝났어요.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지만 해열제를 처방받고 경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지은은 깊은 절망감에 빠졌어요. 순이는 피곤해서 졸고 있었고 민수는 팔 안에서 조용히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지은은 처음으로 자신이 진짜 혼자라는 것을 절실하게 깨달았어요. 아무도 자신을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현실이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이런 상황들을 함께 헤쳐나갈 수 있었을 텐데, 지은은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산후 2달째, 지은의 몸과 마음은 완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체중은 임신 전보다 더 빠져 있었고,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은 낯설기만 했어요. 눈 밑에는 진한 다크서클이 자리 잡고 있었고, 피부는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아기 민수는 밤에 여전히 자주 깼어요. 2-3시간마다 깨서 우는 것이 일상이었죠. 지은은 제대로 된 잠을 자본 적이 없었습니다. 깊게 잠들려고 하면 아기 울음소리에 깨고 간신히 아기를 재우면 이번에는 순이가 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순이의 치매 증상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어제 있었던 일도 기억하지 못했고 때로는 지은을 알아보지 못하는 날도 있었어요. 밤과 낮을 구분하지 못해서 새벽에 일어나 옷을 갈아입고 외출 준비를 하기도 했죠. 어느 목요일 오전, 지은은 순이의 정기 검진을 위해 병원에 가야 했습니다. 민수를 유모차에 태우고 순이의 손을 잡고 나서는 길이었어요. 엄마, 오늘 병원 가는 거 기억하시죠? 병원? 왜 병원에 가야 해? 순이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몇 번 설명해도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에 지은은 한숨을 쉬었어요. 병원까지 가는 길도 쉽지 않았습니다. 순이는 걸음이 느렸고 민수는 유모차 안에서 보채기 시작했어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지만 지은은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경과 대기실은 많은 환자들로 붐볐어요. 대부분 순이와 비슷한 연령대의 어르신들이었고 가족들이 함께 온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지은은 빈자리를 찾아 순이와 함께 앉았어요. 김순이 씨, 호명까지는 30분 정도 더 기다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민수가 갑자기 울기 시작했어요. 배고픈 것 같았지만 대기실에서 수유하기에는 시선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엄마, 제가 아기 좀 달래고 올게요. 지은이 순이에게 말했습니다. 그래. 순이가 무심하게 대답했어요. 지은은 민수를 안고 복도로 나갔습니다.
복도 끝에 있는 의자에 앉아서 조용히 수유를 하기 시작했어요. 민수는 배가 고팠던지 열심히 젖을 먹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대기실에서 순이와 대화하는 다른 환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어머님, 따님이 참 고생이 많으시네요. 저렇게 어린 나이에 혼자서 아기까지 키우면서요. 60대 정도로 보이는 여성 환자가 동정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순이의 대답은 지은의 심장을 멈추게 했어요. 아, 저 애가 결혼도 안 하고 애를 낳아서 그래요. 순이가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습니다. 남편도 없이 혼자 낳았거든요. 요즘 젊은 애들이 그러더라고요. 지은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복도에서 수유 중이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엄마가 자신의 상황을 완전히 잘못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이고, 그럼 더 힘들겠네요. 혼자서 아기 키우는 것도 힘든데. 그러게 말이에요. 내가 뭐라고 해도 듣지를 않더니 결국 이렇게 됐어요. 순이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지은은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엄마가 민수를, 자신의 결혼을, 남편이 사고로 돌아가신 것까지 모두 잊어버린 것 같았어요. 엄마. 지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순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왜? 순이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돌아보며 물었어요. 엄마, 민수 기억나세요? 제 남편 말이에요. 지은이 간절한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누구? 민수가 누구야? 순이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진짜 모르겠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은은 그 순간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어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했던 사람을, 가장 행복했던 시간을 엄마가 완전히 잊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엄마, 저 결혼했었어요. 민수랑 결혼해서 이 아이를 가진 거예요. 지은이 울먹이며 설명했습니다. 그래, 그랬나? 순이가 여전히 어리둥절해 했어요. 마치 처음 듣는 이야기인 것처럼 반응했습니다. 진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후 지은은 엄마와 제대로 된 대화를 시도해 봤어요. 서랍에서 결혼 사진과 민수의 사진들을 꺼내왔습니다. 엄마, 이 사진 봐요. 제 남편이었어요. 지은이 결혼 사진을 순이 앞에 펼쳐놓았습니다. 하얀 웨딩 드레스를 입고 활짝 웃고 있는 자신과 턱시도를 입은 민수의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순이는 사진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다. 기억이 안 나. 엄마, 민수예요. 저와 결혼해서 3년을 같이 살았어요. 엄마도 정말 좋아하셨잖아요. 지은이 다급하게 설명했지만 순이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모르겠어. 이 사람이 누군지. 지은은 그날 밤 혼자서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했던 사람을, 가장 행복했던 시간들을 엄마가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이 너무나 슬펐어요. 더 절망적인 것은 엄마가 지은을 미혼모로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소개하고 다니는 것 같았어요. 지은에게는 정당한 결혼이었고 사랑하는 남편을 잃은 상처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 모든 것이 없었던 일처럼 되어버린 기분이었습니다. 며칠 후 지은은 더 이상 혼자서는 견딜 수 없어서 정미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전화를 걸 때도 손이 떨렸어요. 누군가에게 이런 개인적인 이야기를 털어놓는 것이 쉽지 않았거든요. 정미 씨, 시간 있으실 때 만날 수 있을까요? 정말 급한 일이라서요. 물론이에요. 지은 씨 목소리가 많이 힘들어 보이네요. 어디서 만날까요? 정미는 즉시 지은의 절박함을 알아챘습니다. 그들은 지난번과 같은 공원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지은은 민수를 유모차에 태우고 나왔지만 순이는 집에 두고 왔습니다. 요즘 밖으로 나가는 것을 더욱 싫어하게 되어서였어요. 벤치에 앉은 지은의 모습을 본 정민은 깜짝 놀랐습니다. 지난번 만났을 때보다 훨씬 야위어 보였고 눈에는 깊은 절망이 어려 있었어요. 지은 씨, 많이 힘들어 보이세요. 어머님이 많이 심해지셨나 봐요. 정미가 지은의 표정을 보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엄마가 저를 미혼모라고 생각해요.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가 결혼했었다는 걸 까먹으신 것 같아요. 남편이 있었다는 것도, 남편이 돌아가셨다는 것도 모두요. 지은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치매가 진행되면서 최근 기억부터 사라지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감정적으로 힘들었던 기억들은 더 빨리 사라지기도 하죠. 정미가 전문가답게 설명해 주었지만 지은에게는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가 생겼어요. 지은이 한숨을 쉬며 계속 말했습니다. 그런데 더 힘든 일이 정말로 기다리고 있었어요. 바로 그 다음 날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전화가 걸려온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1203호 김지은 씨시죠? 관리소장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어요. 네, 맞습니다. 실은 민원이 들어와서 연락드렸는데요. 관리소장이 말을 아끼는 것 같았습니다. 어떤 민원인가요? 지은이 불안한 마음으로 물었어요. 어머님이 다른 주민분들께 좀 이상한 말씀을 하신다고 해서요. 여러분이 불편하다고 하시네요. 어떤 말씀을요? 그게 따님을 미혼모라고 하시면서 좀 부적절한 표현들을 쓰신다고 하시네요. 관리소장이 더욱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부적절한 표현이요? 문란하다거나 그런 말씀들을요. 엘리베이터에서나 복도에서 만나면 계속 그런 얘기를 하신다고 해서요. 지은은 전화를 들고 있는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특히 같은 층에 사시는 분들이 많이 불편해 하세요. 어제는 1201호 아주머니한테 우리 딸이 남자들을 밝혀서 애를 낳았다고 하셨다고 하네요. 지은은 더 이상 들을 수 없어서 전화를 끊었어요. 얼굴이 화끈거렸고 부끄러움과 분노가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지은은 엄마와 진지하게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엄마, 앞으로 이웃들한테 제 얘기하지 마세요. 지은이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로 부탁했습니다. 뭔 말을 했다고 그래? 순이가 오히려 화를 내며 반박했어요. 저를 미혼모라고 하셨다면서요? 그리고 다른 안 좋은 말들도요. 사실이잖아.
남편도 없으면서 애를 낳았으니까. 순이가 단정적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저 결혼했었어요. 민수와 3년 동안 살았다고요. 지은이 참다 못해 소리를 질렀습니다. 결혼식도 했고 엄마도 축복해 주셨잖아요. 왜 기억 안 하세요? 그때 순이가 지은을 차가운 눈으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만해. 거짓말하지 마. 순이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내가 뭘 했는지 다 알고 있어.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그 한마디가 지은에게는 마지막 일격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유일하게 자신을 이해하고 지지해 줄 것이라고 믿었던 엄마마저 자신을 믿지 않는다는 현실이 무너져 내렸어요. 엄마, 제발. 지은이 울먹이며 애원했지만 순이는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내 딸이 이럴 줄 몰랐어. 정말 실망이야. 지은은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처음 공원에서 정미가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엄마가 많이 의지가 되시겠네요. 당신한테.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지은이 엄마를 의지하려고 했지만 엄마는 오히려 지은에게 가장 깊은 상처를 주고 있었어요. 치매라는 병이 단순히 기억을 앗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족 관계마저 파괴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지은은 민수를 재우고 혼자 앉아 있었어요. 방 한구석에 놓인 결혼 사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정말 결혼했었나? 민수가 정말 존재했었나? 엄마의 확신에 찬 부정에 지은 자신도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했어요. 이제 정말로 아무도 자신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다는 현실이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마지막 의지처였던 엄마마저 잃어버린 지금, 지은은 완전히 홀로 남겨진 기분이었어요. 그날 밤, 지은은 민수를 안고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기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자신의 인생을 돌아봤어요. 남편을 잃고 혼자서 아기를 낳고 치매에 걸린 엄마를 돌보는 일까지 모든 것이 버거웠지만 이제는 다른 선택을 해야 할 때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그만 가요, 엄마. 지은이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물리적으로 떠나보내겠다는 것이 아니라 엄마에게만 의존하려던 마음을 접겠다는 의미였어요. 치매에 걸린 엄마에게서 위로와 지지를 얻으려 했던 것이 얼마나 무모한 일이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지은은 민수의 작은 손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아기를 위해서라도 이제는 제대로 된 도움을 찾아보겠다고 말이에요. 다음 날 오전, 지은은 정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미 씨, 어제 말씀하신 요양원 얘기 진지하게 고려해 보고 있어요. 지은 씨, 많이 고민되셨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어머님을 요양원에 모시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지은 씨와 아기 모두를 위해서요. 정미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요양원은 너무 급진적인 것 같아서요. 지은이 망설였어요.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엄마를 요양원에 보내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주간보호센터부터 시작해 보는 게 어떨까요? 낮 시간만이라도 전문적인 돌봄을 받으시게 하고요. 정미의 제안은 현실적이었어요. 지은은 며칠 동안 깊이 고민했습니다. 효도하고 싶었지만 이제는 자신과 아기를 위해서라도 다른 선택을 해야 할 때였어요. 더 이상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는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지은은 순이를 데리고 근처의 주간보호센터를 방문했어요. 깔끔하고 밝은 분위기의 센터에는 순이와 비슷한 연령대의 어르신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여기서 다른 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시는 게 어떨까요? 지은이 순이에게 제안했습니다. 나는 집이 좋아. 왜 이런 곳에 와야 해? 순이가 거부하는 반응을 보였지만 지은은 이번에는 마음을 굳혔어요. 엄마, 여기서는 전문 선생님들이 계셔서 엄마를 더 잘 돌봐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저도 민수를 더 잘 돌볼 수 있고요. 센터의 사회복지사가 친절하게 시설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물리치료실, 인지치료실, 그리고 다양한 여가 활동 공간들이 잘 갖춰져 있었어요. 치매 초기 단계에서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증상 완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사회복지사가 설명해 주었어요. 상담을 받은 후 지은은 그동안 몰랐던 정부 지원 프로그램들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되었습니다. 한부모 가정 지원금, 치매 환자 가족 돌봄 지원, 육아 지원 서비스 등 다양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어요. 사회복지사가 각종 서류들을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정말 몰랐던 것들이 많았네요. 이런 지원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 지은이 감사한 마음으로 말했습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려고 하지 마세요.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큰 용기예요. 사회복지사의 따뜻한 말에 지은의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졌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지은은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주변의 시선을 너무 의식해서 도움을 요청하지 못했다는 것을요. 엄마의 말 때문에 자신이 미혼모로 오해받는 것을 두려워했고, 그래서 더욱 움츠러들어 혼자서만 해결하려 했던 거죠.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지은이 유모차 속의 민수를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아기를 위해서라도 이제는 당당해져야 해. 그날 저녁 지은은 신청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한부모 가정 지원 신청서, 주간보호센터 이용 신청서, 그리고 각종 복지 서비스 신청서들까지. 복잡한 서류들이었지만 이번에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순이는 여전히 주간보호센터 이용을 거부했지만 지은은 설득을 계속했어요. 엄마, 일주일에 3일만 가보세요. 제가 민수랑 병원도 가야 하고 정말 필요한 일이에요. 며칠의 설득 끝에 순이도 마지못해 동의했습니다. 2주 후 순이가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기 시작한 첫날이었어요. 지은은 처음으로 낮 시간에 민수와 단둘이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둘이서 조용한 시간을 갖는 건 처음이네. 지은이 민수에게 말하며 웃었어요. 오랜만에 진짜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날 오후 지은은 민수를 데리고 근처 공원을 산책했어요.
예전에 정미를 만났던 그 벤치에 앉아서 민수에게 젖을 먹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우리 둘이서 잘 해낼 수 있을 거야. 비록 남편은 없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정미 같은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있고 정보 지원도 있고 무엇보다 자신에게는 살아갈 이유인 민수가 있었습니다. 지은은 처음으로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기 시작했어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